182페이지 변기 소집, 의타기성, 원성 길성 그때 설명을 했죠. 그리고 원칙소 2 할 차례인 것 같아요. 거기 이제 둘째는 의타기의 모습이며 하는 그 해석에 대한 원칙소 2번입니다. 한 주 잘 지냈죠? 네? 날씨가 더운데도 그래 여기 시원하고 좋잖아요. 집보다 안 나왔습니까, 그죠? 피서지가 따로 없다니까. 그렇죠. 자, 읽어볼게요. 둘째는 의타기이다. 타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습대성론에 만일 의타의 자성이 실은 오직 식이라고 한다면 나오죠. 우리가 이제 변계 수입성은 상이고 의타기성은 식이고 원성실은 진여라 했는데 여기는 식이라고 얘기 분명히 나오죠. 마음이라 한다면 이것은 나타난 걸 의지하는 곳이 같다는 뜻이다. 어떻게 의타기가 이루어지면 무엇 때문에 의타기라고 하는가? 이게 이제 반문할 수 있겠네죠. 스스로 훈수반 종자로부터 생기는 것이 다른 연을 의지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의타기생이라고 하고, 자, 훈수와 종자로 생긴다 그랬어요. 그 마음에 이제 바깥으로부터 받아들인 훈수이니까 종자, 정보죠 이게. 이것이 이제 그 마음이라 하는 종자부터 생기는데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다른 연을 의지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각, 청각, 후각, 그 다음에 미각, 촉각, 의식, 말라식, 이 식은 대체적으로 보면 종자에서 발현됩니다. 마음이 저장된 정보가 있는데 이 종자가 바깥 대상을 연으로 해가지고 발현이 돼요. 그럼 그 식이 되는 겁니다. 여기 얘기하는 그런 거. 그래서 타를 의지해서 일어난다. 타를 의지해서 일어나서 생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고 그 다음 찰나 뒤에는 아무 공능이 없이 자연히 머무르기 때문에 의탁이라고 합니다. 뭐 공능이 없다 한 능력이라는 어떤 힘이 없이도 자연히 머물게 된다는 거죠. 재친의 해석에는 인연을 따라 생긴 뒤에는 능력이 없이 잠깐 동안 머무르는 것을 의탁이라고 한다라고 하였고, 그러니까 이 마음도 말이죠. 지속성이 있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 마음이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잠시 머무르는 것도 사라졌다가 또 종자가 또 마음이 일어났다 또 사라졌다 이렇게 찰나 내란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의식 같은 경우는 늘 머무는 게 아니다는 거는 육체의 영향을 받아버리고 의식 가버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알 수가 있고, 우리 시각, 청각도 순간순간 바뀌는 거죠. 이 순간순간 바뀌는 것도 마음이 이제 종자가 이게 시각의 종자가 생기가 시각이 되고 청각의 종자가 이런 청각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왔다 살았다는 반복하는데 매우 빠르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무성의 해석에는 변계를 따라 집착하는 것을 훈습된 종생이라고 하고, 이제 변계를 따라 집착하는 것을 이랬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두루 야려가지고 집착하는 거잖아요. 집착하면은 그 대상의 정보가 훈습된다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훈습된 종자가 생기는 것이라 하고, 자기 종자가 다른 것에 의해 생기는 것을 의탁이라고 하였다. 그럼 훈습된 이 종자가 이제 생기는데 이 종자가 또 다른 것에 의해 가지고 또 이게 생기기 때문에 의탁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얘기하자면 이렇게 대상을 보고 듣고 하다 보면 대상의 정보가 마음에 저장되는데 저장되는 이놈이 다시 종자로 생겼다가 다시 현행으로 또 생기는 거죠. 현행이 생기는 게 의탁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요즘 말하면은 그냥 저게 그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인지과학에서 말한 대로 정보 처리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죠. 보고 독한 정보를 다시 발현돼서 나타나는 것,
이게 의탁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얘기하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자생 현행. 그 다음에는 현행훈 현행훈 종자, 현행훈 종자. 이래 되는데, 이게 이제 현행훈 종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 나오면은 이 종자가 이제 왜 현행이 되는가 하면 대상을 집착했다 이거죠. 집착. 대상을 집착하면은 대상이 집착한 종자가 나타나 있는 이게 이제 훈수배가 종자가 됐다가 이 종자가 다시 인연을 만나가 종자생 현행으로 다시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설명하는 이게 이제 전체를 사실은 의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타르어지스 일어난다. 그 사람이 그때 저게 뭐고 변계 소집상을 어디식이다가 뭐 육식이다 배대했습니까? 육식 수순이 제가 변계를 많이 하니까. 그렇죠. 안 그렇죠, 그죠? 요원칙소 1번에 보면 변계 소입선을 갖다 상이란 말을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의탁에서는 식이란 말을 쓰자. 분명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근거를 없이 잘못 오해하면은 뭐 6식, 7식, 8식 이렇게 배들을 쳐서 오해할 수 있죠. 변계 소입선을 6식이라고 그러고 의탁이성을 7식이라고 원성 신선을 8식이라고 이런 식으로 해버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아주 곤란해져. 그게 아니다. 그래, 여기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어쨌든 대상의 변계를 따라서 하는 건 대상을 헤아리는 건 현행했다가 남주에 종자가 심어졌다. 종자가 다시, 현행에 나타난다. 요 사이는 뭔지 잘 모르시죠? 요거는 이제, 요 사이는 종자생 종자입니다. 종자가 다시 종자를 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종자가 종자를 낸다 하는 거는 이거는 정보 재구성입니다. 정보를 재구성하는. 그래 여기 요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자가 다시 종자생해가 새로 종자생이 다시 또 현행 올랐습니다. 또 동시에 현행하는 동시에 이놈이 또 종자를 심었다가 종자가 또 종자생 종자해가 또 다시 생한 종자가 다시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그래 이게 전부 다 이게 의탁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정말 마음의 문제잖아요. 식의 문제잖아요. 얘기하자. 다릅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 정보를 재구성한다. 다시 정확하게 빼딱하니까 빼딱하게 적다 보니까 그제 한번 했는데 그죠? 종자생 현행하고 그 다음에 현행훈 종자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종자가 현행으로 태어나가지고 현행한다가 나타나 행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이게 이 사이가 동시입니다. 동시에 이루어져요. 동시에 자기 종자를 심어요. 얘기하자면. 그래 재생이 가능하니까. 그럼 이 종자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종자생하는 겁니다. 생종자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 요 종자는 벌써 현행에서 없는 겁니다. 이게. 없는 건데 요 종자가 다시 종자를 내는 거죠. 그럼 이놈이 다시 종자생 현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에 또 다시 종자가 생기면은 이 종자는 앞에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현행은 또 이 종자하면 이 종자가 다시 종자생 종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종자가 다시 이제 현행 후, 이렇게 종자생 현행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또 종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또 종자가 생기면은 종자생, 또 종자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자가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종자생, 종자할 때는 이 종자가 같은 건 같은 건데 재구성된다는 거죠. 재구성된 종자가 됩니다. 종자가 종자를 낳을 때, 그래서 정보가 정보를 낳을 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저녁에 영어 단어 외웠는데 못 외웠다. 아침에 일어나 다 외워져 있더라. 범죄를 재구성하듯이. 부부싸움을 실컷 했는데 아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편은 좀 미쳤다 싶은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근데 하룻밤 딱 자고 일어나니까 벌써 이길 방도가 딱 나타난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꿈속에서 벌써 잠자는 사이에서 이게 다시 이제 싸움을, 이 기술을 다시 이제 재구성하는 거죠. 재구성이가 그 다음도 또 싸우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이제 이겼다고 양양하고 있을 때 남편은 또 미쳤다 싶으면 그 다음 잠자면은 그 아내에 대한 공격 당한 거에 다시 재구성해가 재공격할 수 있는 발전을 또 마련하는 거예요. 이게 대체적인 종찰생 종자락하니 그런 식으로 일을 내 안에서 재구성하는 거죠. 물론 잠 안 자고도 순간순간 재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 마음이 흐름이 이런 거예요. 어제 아까 귀한 손님 왔다 했는데 지금 현재 중국 분이 이제 2사람이 와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한 분이 암 환자예요. 유방암입니다. 근데 이 분을 주치의라 해야 되나 한 분이 이제 오셨는데 이분 이름이 이제 중국으로 말로 하면은 밤연주가 돼요. 밤연주. 사람은 라오스 사람이에요. 30년 이상 암만 연구하는데 몇 년 사이에는 다른 거 다 치고 유방암만 연구를 하셨어요. 왜 유방암이냐 입니까? 얘기가 젊은 사람들이 자신은 뭘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다른 암하고 다르게 젊은 사람들이 이 유방암 걸려서 죽는, 그게 자기가 너무 안타깝다. 근데 그것만 매달려서 이제 연구를 했답니다. 연구를 했는데 세계적인 그 암 근자예요. 이분 라오스 사람인데. 그래서 전 세계로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그러는데 부산에 이제 이분을 초청해서 아마 강연회가 열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비스라에 온 겁니다. 왔는데 이분이 이제 말씀드린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는 하다 안 되면 좀 다기로.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으로 전부 다 암 치료 가지만은 치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치료가 안 돼서 전부 다 다기로 오는데 자기도 몇 년 사이 계속 시행착오를 계속 거치면서 연구를 계속 해온 거예요. 왔는데 2003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알려진 게 뭔가 하면은 암에도 줄기세포가 있다. 암 줄기세포를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항암 치료를 백날 해봐도 이 암 줄기세포가 숨어버리기 때문에 새끼 친 암세포는 다 죽더라도 다 나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암 줄기세포 다시 암을 퍼뜨릴 때는 그때는 소생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벌써 그것이 이제 암 부위에 나타난 그 부위에 터져가지고 피가 이제 나올 때 그 추혈이 생기면 수혈을 해도 안 된대요. 피가 계속 빠져나가 그런 사망. 암 전문의가 그 정도 되면 그 손을 못 댄다는 끝나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약을 개발한 게 이제 바로 터지지 않게끔 한 약을 개발했고, 그것도 가르쳐준 게 스님이 가르쳐준답니다. 근데 벌써 그 열매를, 외국인들 와가지고 나무 열매를 연구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걸 바로 그 사람에게 투입해가지고 효과를 보는 얘기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녁에 부산에 갔다가, 강의하고 이제 급히 왔는데, 10시 20분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식당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첫 불은 저한테 묻는 게,
스님은 암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보고 분명히 그 질문이.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암이라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심리적인 거하고 연관이 있다. 몸과 마음은 서로 상호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암은 심리적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이분 또 질문이 뭔가 하면 자기는 어떤 나라든 다 가도 절에서 암 환자를 받아들이는 데는 이 자비선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님은 무엇 때문에 암 환자를 절에서 받아주느냐? 이분이 스님이 그것이 이제 묻고 싶다. 그러니까 잘 알다시피 라오스도 거의 99.99%가 불교랍니다. 그분 말씀. 근데 거기 절에서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대만에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절에는 암 환자를 안 받아준다. 근데 왜 자비선사는 왜 받아주느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자비선사자, 자비가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설명했어요. 자락하는 사랑인데 베풀어서 기쁨을 일으키는 게 사랑이고 연민이란 상대 고통을 빼앗아 없애주는 연민인데 자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이다. 성녀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 얘기 고지멸도 사성계를 이야기하면 고락하는 게 육체적 고통, 정신적으로 다 이야기하고 그의 원인이 번뇌에서 나고 그것이 다 소멸된 게 멸이고 그걸 치유하는 방법이 팔정도다. 부처님 당시엔 대의왕이라고 분명히 양의경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성녀가 당연히 사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을 그거를 받아들이고 치료해 주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뭘 질문하는가 하면 사람은 일단 고통스러우면은 제가 다 기억하고 있죠. 선생님 열심히 하면 다 기억합니다. 고통스러우면은 자기 그 앞에 그런 신앙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신앙하는 사람이 염주를 받았다든지 기독교인 꿈에 현몽회가 뭐자고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느냐?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달라이 라마 스님이 얘기를 했어요. 어느 환자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부부가 귀국했는데 부인이 암이라고 판정되기를 귀국했다. 그런데 이제 청년 스님 청년 스님 잘 아시는 분이니까 청년 스님이 그걸 알고 달라이 라마 스님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하나 주면서 가는 기도를 해라. 그래서 이분이 가는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면은 달라이 라마 스님이 나타나가 베르스타무 아마 이분 자궁하면은 모르겠어요. 베르스타무 주는 거 보면은 그러다 또 사라지고 기도하면 나타나 이제 난지 몸이 가벼워지긴 해. 병원에 갔다 암이 났었다. 그래가지고는 이 두 부부가 달람살을 찾아가 존자님 친견을 하고 얘기를 하니까 존자님 하는 말, 아이고 당신이 신앙의 힘이지 내 힘이 아니다. 이거는 나도 지금 허리가 아프고 이게 진찰을 받고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그러면서 탱화를 하나 가져오려 하더니만 당신 직접 손도장을 탱화 뒤에다 찍어주더라. 청전 스님 말로는 한 번도 자기 그런 본 적이 없는 사인만 해주는데 도장을 뒤에 찍어주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신앙 힘에 의해 가지고 병이 나을 수 있다. 그런 얘기. 근데 두 번째 그 다음 질문이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은 너무 아프고 신앙 힘이 좋다 아프고 하면은 모든 거 다 신앙이 뭐고 다 버려버린다. 아픔만 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나보고 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 전에 이게 신앙으로 안 되는 것도 있다. 말하자면 여기는 명상을 가르친다. 그렇게 아픔의 절정에 달아가고 도저히 할 수 없으면 그 전에 명상을 시키면 충분하게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 내가 병이 나가 아파서 내가 미얀마 수행을 했고 수행할 때 날 만지면 고통스럽고 아프고
진짜 폭탄이 폭발하듯이 고통이 왔지만 꾸준히 계속 관찰을 함으로 해서 고통을 객관화시킬 수 있고 아무리 큰 고통이 오더라도 나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훈련을 하게 되면 가능하다 얘기를 제가 해줬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스님 말씀이 진짜 맞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자비수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서 만들었느냐 그런 얘기하기를 내가 그랬죠. 내가 명상을 하다 보면 너무 아프니까 사진으로 손을 만들어가 내가 만지고 힘으로 찌르고 있더라. 상상의 손으로 아프니까 그러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이제 비파사나를 수행했지만 내가 어떤 계기가 돼서 이 자비심을 전달하는 데서 자비손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경전에 근거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하는데 요즘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너무 잘 맞다. 이 상상의 손을 잘 쓰담아 주고 이러면은 우리 뇌 속에서 이 호르몬이 생성이 된다. 그쪽 얘기를 했어요. 호르몬이 생성되는 거,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걸 이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뇌과에서 벌써 접촉해서 일어나는 사례까지 제가 들어서 얘기를 해줬어요. 얘기를 듣다는 말. 큰 말씀 맞습니다. 자기도 병원에서 명상을 시킨다는 거죠. 명상을 시키는데 웬일인지 죽더라는 거죠. 명상을 시키는데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다시 명상을 하게 돼 분명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분이 말씀은 세로토닌이라든지 도파민만이 아니고 이 암세포를 자살시키는 호르몬이 분비가 됐대요. 뇌에서. 이분이 얘기가 명상을 시키면은 이게 뭔가 멜라토닌이랍니다. 멜라토닌. 처음 알았어요, 또. 그래서 제가 최신 정보를, 이 최신 정보, 이분 말씀은 이제 그 논문을 이제 세계 그 학회에 발표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신 정보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 멜라토닌이 언제 잘 생기느냐면 잠잘 때 강한 불꽃 잠잘 때 머리에서 생성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암세포 생기지만 이게 생성돼가 이걸 전부 다 없앤다는 거죠. 암세포를 없애는데 이 멜라토닌이 한 1, 2분 잠시 쉴 때 암세포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암 환자에게는 그런 걸 이제 그 멜라토닌과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약물을 그때 그 순간 투여를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사람마다 이제 생체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를 알아가지고 그걸 한다는 거. 이건 뭐 연구를 엄청나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자기 명상을 시킨다는 거죠. 죽더라는 거죠. 이게 암 환자가. 이게 웬 일이냐.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 이게 최신 정보예요. 멜라토닌이 머리에서 생성이 돼가지고 몸을 이렇게 이제 암세포를 자살시키는 게 이게 유일한 물질인데 어디된 일인지 머리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되는 게 있답니다. 못 내려온대요. 그게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보고 하는데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반드시 치아를 조사를 해요. 치아에 이게 떼우거나 뭘 이렇게 하면 보통 그 수은이 함량된 걸 떼운다는 거죠. 수은이 들어가 버리면은 있으면은 내려오지를 않는데 딱 차단이 되는데 이분 말씀은 그래요. 그래가지고 죽고 해요. 예. 그래 부산에 있는 그 대원화 보살이 바로 유방하는데 이 보살이 이게 몇 개 있는 거예요. 그 관계에 한 장 뽑아야 된다고 그 박사가 얘기를 했어요. 가서 뽑는 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줄기세포가 암 줄기세포가 하나가 아니대. 2개랍니다. 이번 발견한 게 새롭게 연구에서 2003년도에 발견한 게 이제 암 줄기세포가 있다고 전 세계적으로 공포가 됐지만 이번에 새로 하나 더 발견했어요.
하나가 더 있대. 이게. 근데 이놈이 이제 어디를 잘 숨는가 하면은 항문 쪽으로 숨는다. 돌아다니면서 숨는 쪽이. 근데 숨는 곳도 찾아냈대.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그 무하고 관련되는가 하면은 이 수은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됐대. 수은하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어디 가는가 하면은 소련에 가가지고 수은 측정기 같은 걸 구해왔대. 소련에. 수은 측정기. 그래가지고 이제 가져가는데 그 다음에 약물을 개발. 수은을 몸에서 뽑아내는 약물을 개발한 거예요. 그걸 참 많이 했더구만. 그래 이제 실험을 해보는데 네 그러면 나보다 한번 실험 좀 해봐.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오링 테스트 메터드 이렇게 뭘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이상하니까 이거는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개발해서 하는 거니까 이건 사입이 아니다고 이러면서 뭘 이렇게 딱 하는데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떼는 이렇게 뭘 하더라고. 제가 힘이 좋으니 선생님 힘이 너무 좋다고 안 떨어진다고. 근데 그걸 이렇게 이제 종이를 이렇게 해가 이렇게 하는데 또 하나 종이를 이렇게 하면 저절로 탁탁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대야에 물을 가져가가지고 그걸 한 2방울 탁 떨어뜨리고 손발을 딱 담그게 해요. 근데 그 전엔 실험을 하는 거죠. 아무 맹물에다가 딱 하면 이게 힘이 딱 들어가 이게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데 물을 2방울 딱 떨어뜨리고 약물 떨어뜨려가 손 넣어가 딱 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한 1분 정도 담갔다가 빼고는 그 물에다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탁 넣어가 이게 하면 이게 저절로 탁탁 떨어져. 희한하게. 예. 바로 그냥 1분 안에 온몸에 있는 수은이 빠져나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측정기가 크기 때문에 가져오지 못해도 이렇게 측정하니까 실제 수은기 측정기 가면 수은이 벌써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제로 이제 그 박사하고 온다 해가 2사람이나 그 선사에 오라 해가 실제로 실험을 다 해봤어요. 사실. 그 이분 말씀은 그런 최신 정보 수은하고 관계가 있다. 암이라 하는 거. 새로운 사실이죠. 그 이분은 대만에도 아마 병원이 있는지 모르는데 대만에 가면은 이제 중국 부부 이야기는 대만에서 유명하니까 직접 찾아서 대만은 절이 있는 게 아니고 이분은 라오스에 자기 병원이 있어요. 인삼리리를 이루는 사람. 이 박사가 가면은 그 너무 바빠가지고 미국 영국 어디 안 가는 데 없이 초청에 강연을 하고 그걸 한대. 근데 이제 최근에 본인이 이제 이 이야기한 것이 2년 전에 이야기한 것이 이제 한국에 조금 이제 길을 열어가고 있고 대만과 미국에서 자기 이제 이야기하는 이 학설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그러니까 암은 낫을 수가 없대요. 안 된답니다. 안 되고 안 낫기 때문에 이 암 줄기 세포가 발동하지 않도록 힘을 빼는 수밖에 없대요. 근데 그걸 그걸 죽여버리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힘이 없답니다. 약품도 개발이 안 돼요. 거의 미국에서 개발했다 해가지고 했는데 실패를 봤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지금 강의한 동영상을 지금 제가 다운받아놨어요. 근데 다 중국어로 돼 있어요. 원한다면 제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 임상 실험한 것에 대해서 그쪽에 암 전문인들 대상으로 해서 강의한 내용들이에요. 보니까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지만은 결국 죽게 됩니다. 예. 암줄기 세포 때문에 잠복돼 있다가 그냥 다 낫다 하는데 이게 명령을 내린답니다. 이게 새끼를 치고 그 항암 치료하면은 그게 싹 죽었다가 죽을 세포는 싹 숨어버린대. 근데 이게 2개가 있대. 하나는 밑에 있고 하나는 위에 있다. 2개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 근데 수은하고 관련이
있다. 네. 아니, 그건 모르죠. 근데 그런 정도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없어지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는데 그 박사 이야기로는 거의 안 된다는 거예요. 숨어버린대. 딱 화면 딱 들어가면 언제든 숨어버린대. 돌아다닙니다. 그렇지, 그 치아 자체 그걸 보철했는 것 자체 뽑아버려요. 그게 암보다도요. 이게 암 문제가 아니더라도 몸에 수은이 축적이 되면 건강이 나빠지거든요. 예, 맞아요. 그러면 그거 작업을 하는 게 더 빠르고 더 중요하지. 꼭 암 환자에게만 그거를. 예, 암 환자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멜라토닉인데 멜라토닉이 분비가 되는데 그걸 차단하기 수은이라는 거죠. 이분 말씀은. 그래서 이제 수은을 빼내는 작업을 해요. 그러면은 훨씬 오래 살고 이게 터져서 피가 터져가지고 막지 못한 이런 일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분 말씀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철제 예방책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적용이 되는 거죠. 보통 사람. 네, 두 사람과는 한 분은 어릴 때면 그 약방을 했는데 수은을 조절했답니다. 자기가 조절했고 이러니까 한 분은 아예 이게 이빨을 많이 해가지고 보철 해외했기 때문에 그게 수은 덩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다 관련이 있는 거죠. 이 수은하고.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 DNA가 말이죠. DNA는 그 재생 능력이 있는데 파괴돼도 대개 이게 왜 파괴돼 버리는가 하면은 이 중금속 같은 거 이런 것이 파괴되거든요. 파괴돼 재생이 안 될 때 암이 발전한답니다. 얘기하자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암이 되는데 이걸 그 재생 못 시키게 하는 놈을 우선 제거해야겠네. 그중에 수은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이게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게 있지 않느냐. 예, 그런 것 중에 이제 얘기하면 차는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그렇다 그랬어요, 부분이. 근데 그거 말고 또 있다 그랬어요. 그런 거 배출시키는 게. 그 말고 이분 말씀은 고소. 예, 고소를 많이 먹어야 된대요. 그걸 갈아가지고 그것이 이제 이 수은 이런 걸 밖으로 배출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분 말씀은 그래요. 근데 이분은 약물을 개발해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손을 담그면 벌써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걸 약물을 많이 만들어서 예? 사람들한테 그거를 보급을 해야지. 근데 그 이제 두 사람 암한테 그냥 줬어요. 가격 얘기하지 않고 그냥 여기에 그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이 보살이 주는 걸 생각하고 저도 하나 받았어요. 그럼 이제 참잘 사시겠다. 그거 이제 그래 이만큼 그냥 2방울 정도니까. 근데 이제 심한 사람 하루에 한 5차례 내니까 한 방울 2방울 딸이 칙칙 해가지고 딱 담그면. 근데 그런 게 얼마 동안 시간을 얼마 동안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도 성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일찍 나와버려서 모르는데 하여튼 그 재밌는 분을 만나서 진짜 늦게까지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 또 그 이제 대경보살 남편이 그 남편 지극정성이 자기가 부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루가 언제 지나간지 모른다. 계속 닦아주고 계속 음식을 하고 계속 이게 지압을 해주고 그런데 이제 얘기가 금방 얘기하려고 하는데 또 올라타가지고 금방 지극정성을 간호 그 말고 있었는데 너무 빨리 일어난다 너무 빨리 사라져 버리니까 이제 그래 하여튼 굉장히 시간 빨리 간대요. 남편이 옆에서 계속 이제 얘기 들으니까
중국에서 올 때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대. 남편, 자기 아내가 죽겠다 생각을 했대. 그래가지고는 그런 생각했는데 이제 전화통합 자비수감 한번 해보라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방법을 배워가지고 딱 해보고 그러면 자기가 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랬는데 한 3일을 해보니 몸 기운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몸 만들어 보고는 다 접고 그냥 자비순사로 온 거예요. 순사 와가지고 수행하면서 좋아진 거죠. 얘기하자면 좋아졌는데 이분 얘기는 다시 좋아져가지고 괜찮다 싶어서 다 애기도 데려오고 이제 한 가족이 살라고 김해에다가 누가 집을 줘가지고 살았는데 그 집이 또 집도 안 좋았던 가 봐요. 다시 악화되더니 바로 급격하게. 그래 애기를 다시 중국으로 보내버리고 두부고 다시 또 선사에 온 거예요. 그래 가가 지금까지 이르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소생을 한 겁니다. 소생을 했고 얼굴도 상당히 이제 좋아졌고 단지 이제 몸이 이제 아픈 거예요. 항암제 한번 했던 게 치료 딱 한 번 받았던 그것이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픈 거예요. 그래 뼈마디가 아프고 이러는데 이제 칼슘이 부족하고 뭐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 이제 그 박사가 와가지고 약을 딱 먹고 이마에서 통증이 바로 완화되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박사가 보더니만 괜찮다고 얘기하자면 아주 그러면 근데 그분 주위는 같이 입원했던 사람 다 죽었어요. 그중에 백남봉 씨 그중에 한 사람. 예. 이보다 한 명은 살아나는데 자기는 항암 투여를 안 합니다. 고통이 있으면 계속 그냥 관찰로 수행으로서 계속 극복해 나갑니다. 근데 이게 수행하면은 이런 게 이제 몸에서 자연 치유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이제 이 박사의 지시대로 그건 하면 안 된다. 필요가 없다. 얘기가. 기운이 안 좋으면은 네. 사람이 그 길을 이기면 되잖아요. 아니 환자가 어떻게 이겨? 아니 환자는 이제 그렇다 하지만 거기서 돌아본 사람은 좀 그러니까 빈집은 누가 비있길래 그래 그런 걸 참 운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니 그분이 와가지고 천사에 딱 와가지고 딱 하던 영적으로 아주 좋은 곳이다고. 이건 수행하는 데 아주 좋다. 이제 기억납니다. 나보고 그런 얘기. 만일에 암 환자들이 이 자비천사에 몰려온다면 당신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만일에 수행으로서 극복하고자 하는 암 환자는 받아주겠다. 어쨌든 이게, 왜냐하면 중심들이 아니냐.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면은 다 받아들여야, 자비천사는 다 받아들여야 되지 않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알 수 없는 일이지. 그래, 제일 기분 좋은 말은 그게, 어떤 절에도 이 암 환자를 안 받아주는데 왜 이게는 받아주느냐고. 그 제가 얘기. 그분이 와가 두 번째 왔거든요. 며칠 전에 왔다가 내가 나를 못 만나고 갔다 부산에 강연하고 다시 이제 어제 밤에 어제 저녁에 그러니까 무렵에 다시 온 거예요. 부산에서 와가 제일 먼저 나를 찾더래. 스님이 안 계시느냐고. 그냥 불자니까 막 그런 것 같아요. 또. 근데 털도 잘 생겼어요. 시험도 이 난게 아주 멋있게 생겼어요. 각서를 하고. 편수. 예. 지금 그 10,000평 가까이 되죠. 이게 9,000평은 넘었고요. 9,300, 400평 좀 됩니다. 이제 좀 더 그쪽에 한 3,000평을 더 사야만이 이제 거기를 집을 지을 수 있고 안 그러면 집 지으면은 다른 사람 와서 집 짓는다. 앞으로 사야죠. 사가지고 저는 수행으로 극복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일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암 환자 2사람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극복이 지금 돼가고 있거든요. 돼가고 있는데, 실제로 낯선 사람도 몇 명이 있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짜 암은 뭐 대책이 없잖아요. 다 낫다 하다 어느 순간 퍼져 죽고 하니까. 근데 이제 자비수가는 이제 그런 데서 탁월하고요. 되게 이제 유럽에, 미국에서도 저 명상을 활용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아무 대책이 없답니다. 이 암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답니다. 방법이. 그게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심리 치료할 때 명상을 도입했거든. 30여 년 전에.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남방 이빠사나를 도입을 했어요. 처음에 힌두교의 그게 뭐더라. 그걸 도입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다 남방 이빠사나를 도입해가지고 하다가 자체 개발을 했습니다. 자체 개발해서 수행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8초 프로그램 해가지고 이제 시행하면서 이제 그게 점점 발전된 거죠. 근데 영국에서는 선을 가지고 이제 선 치료를 해가지고 선을 갖고 있고, 미국 쪽에는 이빠사나 쪽에 있고, 이래가지고 발전했는데, 이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몸 치유하는 쪽으로 전부 다 또 연결해가지고 또 명상을 하기 있습니다. 그거는 저기 불교 TV 보니까 달라이라마 스님하고 유럽의 그때 많은 선수행자 과학자들 대담에서 그거 나오더라고요. 우울증을 치유하는데도 우울증 약을 먹고 이제 참선을 한다든지. 그런데 그쪽 선사 얘기로는 충분히 그렇게 우리는 약을 먹어가며 수행해도 된다고 허락을 하고 있다. 근데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근데 그런 게 이제 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제 이 명상을 시키는 겁니다. 환자들에게. 예. 그러니까 몸 치유되면은 막 그만둔다는 사고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예.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그쪽에는 단지 이제 효과를 보는 데서 끝나는 것이지, 정말 존재의 근원을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게 뭔가 명상을, 수행법을 가져와가지고 일부분 좋은 부분만 다시 재편해가지고 재구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깊이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래도 효과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쓰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는 그 교수가 그 교수가 그걸 이제 하는데, 장영갑, 현갑 교수 그걸 하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하나 만들어가, 자기도 그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장영갑 교수 언제 그 만드는지 모르지만 자비수간이 아마 더 오래됐을 겁니다. 예. 제 생각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기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는 정도로서 만족하는 사람은 거기까지만 하고, 또 좀 깊이 들어가는 사람 들어가고, 이제 우상도 이런 거를 해서 깨달음 하는 건 이제 9차원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자비선을 그걸 하게 되면은, 법인체를 만들면은 아마 이분화가 될 것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그룹과 단지 이제 심리치료나 몸치료 쪽으로 생각하는 쪽 그룹 쪽으로 나눠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로 상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 몸치료라든 심리치료 하다가 깊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거는 법인치를 구성을 하는 건 방편적으로 많이 퍼지게 해서 많은 사람들 수행하게끔 하려면은 그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그렇죠. 좀더 네. 가르치고 또 갈구하는 게 있으면 한 단계 업 하려고 예. 아니면 그냥 그 상태에서 하는 사회 봉사하시는 기회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편안해. 되게 많이 편하고 구체적으로 정신도 건강하게 돼서 좋은 마음 되시고 생각하게 되면 그 뒷받침이 되죠. 필요하죠. 처음 시작할 때는 쉬운 단계에서부터 그럼요. 단계를 잡으셔서 좀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그래서 그걸 또 생각을 또 했는데, 요번에는 이제 그 3박 4일 하고 5박 6일 이제 그 집중 수행 하잖아요. 하는데, 경험자 수심회에서는 자비다선을 결합시키려고 합니다. 이 도입하는 게 쉽거든. 우선 시험적으로 자비다선을 하고 자비수관하고 결합해서 뭐 시행할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자비수관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자비다선이 더 쉽거든요. 그러면은 그걸로 해서 자비수관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네. 그리고 좀 더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만일 정말 그 환자들이 몰려온다면은 이 박사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박사님 주장하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이걸 데이터를 뽑아야 된다. 정말 이 수행을 해서 이것이 효과가 있다 하는 게 측정기가 있어야 되고 데이터를 뽑아 놓으면 뒤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지금 그쪽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되기만 2년이 되면은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얘기하자면. 선사 땅이 얼마나 넓으니까. 한쪽에는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죠. 얘기하자면은. 그런 명상이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효과가 있다면은 이 육체적인 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거고, 정신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거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해야 되는 거죠. 놀랬는 어떤 절에 가도 그 암 환자를 받아들이는 데가 없다 하는 데는 놀랬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저기 영남대 교수, 대학원 교수 와가지고 자기 그 대학원생들하고 이제 수행하고 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얘기하는 거야? 종교적이지 않아서 좋다. 이 얘기가 자비수관을 하면서. 보통 이 종교적이라 하는 거는 신앙을 강요하는 것이 들어가는가 봐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생각한 게, 그렇다면은 가능성이 있다. 얘기하자면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비선사가 누구 와도 그렇게 요란한 절냄새가 덜 난다고 하니까. 그 대웅전은 지어지고 이러면 삭제가 가차지지만은 괜찮다 생각하고, 어제 장판을 깔았습니다. 여름 되면 척척 달라붙고 이래서 장판이 좋겠다 해가지고, 이거 하면 좋겠지만 이거는 이게 많이 들어서 안 되겠고, 그래서 장판을 깔았어요. 산뜻하고 좋더라고요. 저는데 배추파력 좀 들었죠. 외상 올렸습니다. 깔아놓고 보자. 오늘부터 수련대회 하거든요. 왜냐하면 애들이니까요. 청소년이니까. 우선 해나가고 보자. 급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 선생님들이 오고 또 차 명상 그 선생님들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한 20여 명 정도 될 거예요. 공부해야 됩니다. 자, 183페이지 원칙소 3 보십시오. 원성실성입니다. 셋째는 원성실성이라 섭대성론에 변함이 없는 성품이며 청년을 반연하는 성품이며 모든 성법이 가장 뛰어난 성품이요 가장 훌륭한 이치이기 때문에 원성실성이라고 한다라고 하였고, 세친의 해석에는 변함이 없는 성품이라 헛되고 거짓이 없는 성품이니 허광이 없는 신하와 같은 것이요. 그러니까 왕하고 신하를 얘기할 때 그 신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이치이기 때문에 원성실성이라고 한다라고
함이란 청정을 반영하는 성품이기 때문이며 가장 뛰어난 성품이기 때문에 원숭실성이라 한다. 또 한 것 더 있네. 예. 원만이 이루어진 옷과 같다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비유는 생략하고 말하지 않았으며 다른 것은 제친의 말과 같다. 여기 똑같은 말이 두 번 들어가는 얘기죠. 남쪽에 본문 대조를 해봐야 되겠다. 성유식론에는 이공, 아공, 법공에서 나타나 원만히 성취한 모든 법의 실성이기 때문에 원성실성이라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원만하고 항상된 체가 허망한 것이 아님을 나타내고 자상과 공상의 공한 아등을 구별한 것이다. 아공법공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공법공을 성취했을 때의 경지는 어떤 경지냐면요. 아공법공의 자는 진여입니다. 그래서 원성실성 진여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병계소위성, 의탁이성, 원성실성 이렇게 돼 있으면은 병계소위성은 상을 얘기하고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의탁이성은 식을 얘기하고요. 식을 얘기하고 그다음 원성실성은 진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 6식, 7식, 8식 이렇게 대드시면 안 됩니다. 그런 법이 없어요. 그렇게 해석한 거는 내가 뜻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착각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공법공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조화의 아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아가 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몸 속에 영혼 불멸의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 아집이라고 얘기하자면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법공이라고 얘기하는 건 모든 현상계에 그런 어떤 자아라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그는 그 법공이 되는 거예요. 해석하면 아공법공, 이공의 나타남이란 그 체성을 간단히 나타낸 것인데 제가의 뜻을 갖추기 때문에 원성실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첫째는 원만함이니 그것은 편만의 뜻을 나타내고, 원만하다, 편만이 두루하다는 건데 이건 전 우주가 안에 편만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 본질이 공성이잖아요. 그러니 이게 공에서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편만의 말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즉 지뢰 등의 자상이라는 것과 구별한 것이다. 색이 있다가 형상은 서로 이게 장애가 있는데 장애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성실성의 편만한 이건 장애가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둘째, 성취로서 항상함의 뜻을 나타내고 모든 공상이 함께하는 모습의 고, 무상 등과 구별하는 것이니 그것이 공상이지만 꼭 무상이기 때문이다. 공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함께하는 모습이죠. 무슨 그건 무상이다. 변하는 것이다. 고도 변하는 거고 무상 자체가 왜 변하는 것인데 이거는 변하는 게 없다는 얘기죠. 공성을 얘기할 때. 그게 둘째의 뜻이. 그러니까 상의 뜻을 나타낸다는 말, 그런 말이에요. 셋째는 모든 법의 실성으로서 진실한 성품으로서 허망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공허한 외도들의 아등과 구별한 것이니 변상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흠항이기 때문이다. 두루 항상 하다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아락하는 것이 이렇게 변상한다는 거죠. 이 아락한 지 두루하고 항상 하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주장하는 외도들은 다 이거 흠망함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똑같은 게 나는 누구인가 얘기하는 이게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 바로 진화를 얘기하는데 불교에서 보는 진화라고 하는 거는 말라식의 경계입니다. 그전 얘기 말라식이 뭔가 하면은 자아관념이거든요. 이게 잠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식상에는 완전히 심식이 다 사라져.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 얘기했지만 저희 라마나 마하리시가 얘기했대. 마음이 다 소멸해버렸을 때 진화가 나타난다.
지나간다. 마음이 다 소멸해버렸으면 지나간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의식상에서 다 사라진 것이지 잠재되어 있는 것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불교에서 보는 시각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잠재시 말라식의 작용이 바로 진화라고 주장을 내는. 근데 해심일경에도 우리 보면은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이 아리아식을 갖다가 이 진화라고 착각을 할까 싶어서 초창기는 얘기를 안 했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 거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느냐. 근데 여기 이제 그사님 위해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읽다 보니까 뭘 얘기하고 있는지 여기는 굉장히 혼란에 오게끔 얘기해놨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 좀 달라요. 자, 마음이 있고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음의 근원은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 다르죠. 우리는 마음을 심하는 이 마음을 근원으로 보는데 생각이 근원이고 마음은 근원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생각이 본질이다 얘기하죠. 본질이다. 그런데 이 생각이라 하는 게 다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의식은 뭐냐? 이 의식이 진화라고 얘기합니다. 의식은. 여기서 의식을 저는 불교에서 의식은 뭔가 제6의식을 얘기하기 때문에 제6의식을 얘기한다면 이 의식이라 하는 게 진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의식이 진화다 하는데 제6의식인지 안 그러면 제7 말라식인지 구분이 안 돼요. 말라식도 제7 말라식도 이거는 의라고 번역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래 보면은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마음이 다 소멸해버리면은 마음 소멸은 생각도 다 소멸해버리고 마음 소멸해버리면은 의식만 남아있는 의식이 진하다. 이것이 지복이다. 이래. 그런데 불교에는 의식은 궁극적인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이 의식을 궁극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시각에서 봤을 때 라마나 마하리시의 경계는 제7 말라식의 경계에서 걸려있죠. 얘기하자면.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얘기하면. 그런데 이분은 수행자, 확실히 수행자예요. 그리고 제7 말라식의 경계까지 가더라도 깨달은 사람은 분명한 사람. 왜냐하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완벽한 깨달음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 여기 내용도 그렇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짜문이라는 스님과 비교해도 너무 차이가 나고 아짜문 스님은 더 대단한 분. 왜 그러냐면 아예 신들에게 법문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는 그건 없습니다. 그런 정도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얘기하자. 그럼 예.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예, 이 팔식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이 오히려 이 생각이 마음보다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고 이건 소멸될 것이라 보고 의식은 소멸되지 않는 거라 보죠. 우리는 마음을 얘기하면은 바로 이 마음에는 그러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触각, 의식, 말라식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는 의식을 상위 개념으로 보고 마음을 하위 개념으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보는 마음의 시각하고 이 라마나 마하리시 말하는 마음의 시각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착각을 하십니다. 마음의 작용으로 보는데 다르게 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적 시각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힌두교적 시각으로 봐야 되고 이분은 이런 식으로 보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혼란을 갖다 줍니다. 그러면 이해되시겠죠? 네. 용어 자체가 생각 이야기할 때요. 마음하고 생각을 같이 이야기할 때요. 예. 생각을 실질적으로 보는 게 맞는 거죠. 생각을 무슨 이야기할 때 예. 생각할 때 뭐 생각한다는 마음을 볼 때 마음 생각 자체 이야기할 때 그걸 마음의 작용으로 보는 게 마음의 작용으로 봐야죠. 네. 불교에서는 주관객관이 상대할 때 생각이 일어나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주객 중에서 마음이 주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이 마음이 대상을 만났을 때 생각이 일어난다. 이래 보는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적 시각에서 마음을 이야기하면 다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거사님이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거사님이 이걸 책을 볼 때 불교적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이쪽 시각에서 봐야 돼요.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진리도 봐야지. 예. 진리 측면에서 분석해. 지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책에서 불교설에서 생각하고 자꾸 나와요. 그 생각을 마음의 어떤 작용으로 해석해도 되는데 마음하고 생각 같이 동시에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일부는 그렇게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훌륭한 수행자의 기록입니다. 훌륭한 수행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수행자의 면모라든지 이분들이 어떻게 수행했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좋은 점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하는 거. 이 진화에서 불교는 무아를 진화를 얘기를 안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화로도 성격이 달라. 여기서 말하는 거. 실체성으로 보지는 않으니까. 예. 제가 더 읽어보고 문제가 되는 점은 또 제가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면 돌려드릴게요. 그래요? 그럼 줘야 되겠네. 그렇죠. 예, 제가 보고 드릴게요. 네. 책을 읽다가 보지 않는 거니까 내가 질문을 했거든요. 흔히 우리가 이야기를 유시할 때 우리 용어 자체를 우리가 책을 볼 때 생각하고 마음 자체를 바꿔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문제죠.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자체가 문제죠. 예. 정립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일반 불자들에게 저 같은 수준의 불자에게는 예. 정립이 아직 잘 안 돼 있어요. 이 다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게 유식 삼성에 대해서 보충 설명 공부를 하도록 하죠. 질문 있으면 하세요. 오늘 엉뚱한 이야기입니다. 이 의식을 보통 우리가 육식 상태를 의식으로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이 제6의식으로 이렇게 보는데 또는 유식에서 보고 우리 의식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의식은 진화예요. 진화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거죠. 이 의식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그런 의식과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유식을 이야기할 때 마음 대표적으로 오식의 수치를 이야기하지만 일반적으로 마음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는요. 우리 시각에서 봤을 때 의식이 진화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의식 수준은 말라식입니다. 말라식 수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말라식은 의잖아요. 의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말라식 수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화를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비판도 그렇게 불교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 말라식 수준이 진화다. 말라식은 자의식입니다. 그건 너무 딱 맞아 들어가요. 자의식. 그리고 이것이 잠재되어 있는 잠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의식이 진화에 갔을 때 의식이 드러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설명하는 거 보면은 왜냐 마음이 완전히 소멸했을 때 진화가 드러난다 그랬거든요. 그럼 마음이 완전히 소멸했을 때 진화가 드러나는데 그러면 다른 말로 마음이 완전히 소멸했을 때 의식이 드러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라식이 잠재의식인데 눈물은 딱 맞잖아요.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수준은 말라식 수준이에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망념이 아리아식도 아직 타파가 안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불교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현재 착각을 했는데 혼자 착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실제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착각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착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진리를 위해서. 그렇죠. 아실 수준의 불교인들을 위한
그래 조금씩 강의하면 요거 이야기해 드릴게요. 뭐가 문제가 되는지, 불교하고 뭐가 다른지를.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책에서도 그렇고 이 불교 서적에도 보면요. 생각하고 마음하고 이게 전혀 정의가 안 돼 있죠. 불분명합니다. 그렇죠.